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의 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이 5,000원밖에 없는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내준 이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뭐 장사를 잠시 접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함께 좀 급식 카드를 들고 오면은 무료로 음식을 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1,005점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네. 오구라 기조라는 일본인 학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분은 교토대학교 교수고요. 또 일한문화교류의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과 일본을 분석한 이론을 보면 일본과 한국은 도덕에 대한 관념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덕이라고 하면 노인, 보수 같은 단어를 연상하고요. 한국에서의 도덕은 청춘과 혁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본의 도덕은 현실에 순종하고요. 한국의 도덕은 현실을 개선하는 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도덕은 좀 보수의 느낌이 강하고 한국의 도덕은 좀 혁신의 느낌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미국 하버드대 석좌 교수인 아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어느 강연에서 이제 한국을 설명하기를요. 네. 서구에서 국가라는 개념하기 전부터 한반도인들은 공동체성이 강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되면 두루 통용하는 개념 혹은 지향점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국심 같은 게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도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구라 기조 교수도 한국은 주작의 비개념이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논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동체성인 거죠. 저는 두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수양해서 공동체를 돕는 게 목표인 어떤 선비 정신 이런 걸 떠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우리라는 그런 단어도 참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동서양의 두 학자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도덕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또 공동체의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익이 전부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덕에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게 외에도 예로 들 수 있는 사례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례가 의사들이겠죠. 코로나19가 좀 처음에 심각해졌을 때 여러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의사들은 방역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고요. 네. 일본 의사들은 검체 채취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사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만 돌봤죠. 스페인 의사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를 놔두고 도망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진은 가장 공격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랬네요. 정말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염을 각오하고 봉사활동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헌신적이었죠. 그러게요. 근데 뜻밖에도 조선시대는 의사를 높게 치지 않았습니다. 이익의 성호사들을 보면 의학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의술에 종사하는 자가 일찍 죽는 것을 구제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할 기회만 엿본다. 약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적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 선생님이 그 성호사사를 이렇게까지 쓰신 걸 보면 정말 그 분노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좀 싫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기록들은 대부분의 기록은 또 이랬습니다. 의술을 대뜸 천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조광일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런 언급이 등장합니다. 조광일이라는 분은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침수를 익힌 분인데 평생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주로 돌봤습니다. 이 장기려 선생 같은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사원과 이조판서 등을 지낸 이계 홍양호라는 분이 조광일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의술이 천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고관 대작들에게 쓰면 널리 명성을 얻을 터인데 왜 여왕에서 맴도시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하면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리고 할 건데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가 하는 질문인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극진한 칭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이 조광일 같은 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사실은 뭐 그 도자기 굽는 분부터 해서 네. 조선시대는 전문가들을 높게 쳐주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중에는 정말 돈만 적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선비들이 의원들에게 너무 높은 도덕의 수준을 요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이 지금 쓴 글을 뭐 고지고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술자 이상의 어떤 덕목을 요구한 결과가 이러한 비판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돼 있다 생각을 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직접적으로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보험 제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의 기준이 그만큼 높았고요.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치료비가 엄청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의술이 우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네. 이익 추구에 좀 기울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만 명 정도가 매년 불필요한 외과 수술로 생명을 잃는다 하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1903년의 일이거든요. 미국 운수 노동자 조업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그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 수술 필요합니다 이러면 바로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2차 진료 의견서를 의무화하자. 근데 그게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필요한 수술이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양심을 어떻게 보면요. 이 부족한 양심을 좀 제도로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오구라 기조 교수의 말대로 한국 사회는 예부터 도덕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호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 공동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다.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면서 가슴을 울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와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이 시대에 또 많은 식당 사장님들 모두 공통의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훈훈한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좋은 사례가 담긴 또 평행 이론이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